빠밤 짜잔. 온도, 열, 이어서 비열 열팽창인데, 자, 비열. 영화 중에 비열한 거리 뭐 이런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비열 아니고요. 무엇에 비해서 열을 이제 기준을 잡은 거야, 얘들아. 그래서 비열이라는 거는 지금 의미를 굉장히 익숙하게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적용할 때도 그렇고요. 근데 여기가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 선생님 일단 단위가 있는데 얘들아. 어? 단위가 과학에서 단위가 중요하잖아. 이게 세 개나 들어가서 너네가 어우 머리 아파요 막 이러는데 자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야. 자 기준은 1kg을 1도씨 올리는 데인데 여기 앞에 값은 물질마다 달라요. 자 이게 이제 비열이에요. 여기 이제 비열이고요. 의미가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고 물질마다 값이 다르다. 자, 단위로 기홀은 스몰 c 써. 쓰고 자, 항상 묻은 거에 뭐가 있니 얘들아? 물 있잖아, 물. 그지? 물이 기준이었지? 여기서 역시 물이 기준이야. 네. 어떤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쯤 되면. 네. 물의 비열은요, 1이에요. 물의 비열을 1로 놓고 다른 물질들의 비열을 이렇게 비례해서 얼마나 되나 따져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도씨입니다. 그럼 이거 만약에 g으로 하잖아요. 물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은 1칼로리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제일 많이 써요. 킬로그램, 킬로칼로리, 도씨 이렇게. 또 이렇게 가로 해줘도 되고요. 선생님 귀찮아서 안 해줬어요. 안 해줘도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열의 의미는 이렇다. 그럼 이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뭐 우리가 어디다 쓰는데요? 자, 이제 쓰는 거 가르쳐 줄게요. 여기 선생님이 질량과 온도 변화랑 비열과 온도 변화 이제 주어졌는데요. 자, 봐봐요. 자, 물이 있어요. 물 갖고 합시다. 물 이제 1kg이 있고요. 2kg이 있어요. 자, 물의 비율은 똑같이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얘를 1도씨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열은 얼마나 필요하느냐? 자, 1kg 올리는데 1kcal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나오네. 1kcal 필요해요. 이제 파이어 1kcal만큼의 열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2kg이고요. 1도씨 높이했는데 아까 1kcal 필요하다 그랬죠. 1kg일 때. 얘는요. 저 비례하니까 2kcal의 열이 필요한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혹시 그 가스레인지나 뭐 이런 데 보면 단계 있잖아, 얘들아. 불꽃 하나 있는 거 있고, 불꽃 두 개 있는 거 있고, 불꽃 세 개 있는 거 있잖아. 그럼 1, 2, 3이야. 자, 이렇게 레버 돌릴수록 어떠니? 불이 쫙 세지지. 즉 뭐야? 이게 세질수록 열량이 지금 많이 공급되는 거거든? 그럼 똑같이 1도씨 높일 때 1kg의 물보다 2kg의 물이면 같은 불꽃에 색이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1도 높아질 거고 만약에 불의 세기가 다르면 약한 불꽃에서 1도 올라갔다면 얘는 두 배로 센 불꽃에서 그지? 두 배로 센 열을 줘야 1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야. 즉 무슨 뜻이니? 결론을 지어보자는 거지. 질량이 클수록 어떻게? 온도 변화 어떻게 될까? 반대로 생각해. 1도 높일 때 열량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거꾸로 똑같은 열을 줬을 때는 그럼 이거 이렇게 1kcal 열량 줬다고 생각할게. 1kcal 열량 주면 1도 올라가? 안 올라가. 얼마 올라갈까? 0.5도 올라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델타 T인데요. 델타는 차이예요, 차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요. 이거 기호고요. 이건 질량이죠. 자, 그럼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 어떻게? 작아. 비열이 같은 경우. 맞지? 그래서 질량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기호 나타낼 수 있지. 되니? 자, 그 다음은 비열과 온도 변화야. 저거는 그럼 물로 하면 안 되겠다. 자, 이걸로 하자, 얘들아. 여기 좀 지울게. 자,
튀김할 때 쓰는 식용유, 그 다음에 물. 자, 물은 1kcal per kg 도시라고 했는데 식용유는 선생님 못 외워요. 우리 책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콩기름으로 합시다. 콩기름. 뭐예요? 0.4래요. 0.4 kcal per kg 도시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봐봐요. 똑같이 물 1kg 준비하고요. 식용유 1kg 준비했어요. 자, 식용유도 1kg, 콸콸콸. 물도 1kg. 근데 1kg 한 1리터 정도 튀김 맛있게 할 수 있겠다. 자, 각자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온도를 1도씩 높일 거예요. 1도씩 높일 거예요. 아니야. 이거보다 너네 이거 좀 어려워하겠다. 이렇게 가자. 주어진 열의 양을 자 4kcal 줬다 그럴게요. 얘도요 똑같이 4kcal 줬어요. 응? 그럼 보세요. 1kg 똑같이 준비했고요. 비열이 1이에요. 그럼 4kcal 주어졌을 때, 자, 1도 높이는, 그러니까 온도 높이, 얼마나 높아지나 이제 요거 따질 건데, 자, 1kcal일 때 1도 높일 수 있어요. 1kcal의 열량이 주어지면 얘는 1도 높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4kcal의 열량을 주었죠? 그럼 몇 도 높아져요? 그래요. 4도 높아져요. 4도 높아져요. 처음 온도보다 4도 높아지는 거야. 그지? 그런데 얘는 여기서 볼게요. 자, 뭐예요? 0.4 요거 그대로 쓸게요. 0.4 kcal만큼 주면 1도씩 높일 수 있어요. 요 콩기름은. 근데 몇 kcal 줬어요? 4kcal 줬어요. 그럼 몇 도? 그래요. 10도 높아지죠? 처음보다 10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뭐 필요식 풀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결론은 뭐냐? 식용유의 비열이 0.4고요. 물의 비열이 1이에요. 뭐예요? 자, 비열은 C라 그랬죠? C. 비열이 높을수록 온도 변화가 작네요.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고요. 그죠? 그래서 비열과 온도 변화도 뭐예요? 반비례하네요.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 작고요.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커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그 책에서 있는 거랑 정리하면서 얘를 자꾸 살펴볼게요. 알았죠? 자, 192페이지에 자, 비열 동그라미 치시고요. 의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그리고 제발 플리즈 단위 기억하셔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1은 생략이고 가로칠 거면 가로치고 이게 바뀐 걸로 킬로칼로리 매 킬로그램 도씨 해야 되는데 입에 안 붙어갖고 미안해. 단위 꼭 기억하세요. 옆에 줄은 중등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안 하셔도 돼요. 이건 고등에 가서 하십시오. 자, 비열과 열량과 온도 변화. 자, 이거 이 박스 전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저기 한 5개 할까? 박스를 바깥쪽으로 컬러펜 있으면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해서 별도 20개 해놔 얘들아. 알겠지?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우리 좀 전에 이제 했는데 그냥 기호로 선생님 정리해 줄 건데 선생님 저 기호가 너무 낯익지 않아 가지고요. 한글로 그냥 외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자, 열량은 기호로 Q라고 하고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를 선생님이 한글로 얘기하면서 기호로 썼네요. 자, 그 물질의 비열 곱하기 그 물질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요. 아까 요거 델타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온도 변화요. 그러면 처음 온도, 나중 온도 이 개념 아니고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면 돼요. 자, 비열의 단위 아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곱하기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온도 단위 섭씨 온도. 그랬더니 과학에서 단위 문자 취급한다 그랬죠. 킬로그램 얘 분자 분모니까 이렇게
온도 약분돼. 그래서 열량의 단위 뭐만 남냐면 킬로칼로리만 남아. 자, 이렇게 해서 단위 개념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다. 다음 그 밑에 박스 밑에 비열과 온도 변화의 관계 밑에 줄 끝에 비열은 온도 변화의 반비례. 그지?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 작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질량과 온도 변화 관계 밑줄 치시고 그 밑에 줄 질량은 온도 변화의 반비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 작다. 됐죠? 자,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랑 자료 더하기 여러분들 내용 꼭 읽어보셔요. 선생님이랑 이제 193페이지 이해하러 가자. 자,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 표에 나왔는데, 구리 0.09, 철 0.11, 알루미늄 0.21, 요 세 개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얘들아. 구리, 철, 알루미늄. 자, 세 개를 동시에 가열해요. 뭐 예를 들어, 구리 냄비, 철 냄비, 알루미늄 냄비에 물 똑같이 1리터 집어넣고 똑같은 불의 세기로 가열해요. 그럼 안에 있는 물의 온도가 가장 빨리 올라가는 거 뭘까? 자, 어떻다고 그랬어, 얘들아? 비열과 온도 변화는 반비례한다 그랬으니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겠죠? 맞죠? 그래서 구리, 철, 알루미늄 중에 비열이 가장 작은 게 구리니까 구리 냄비에다 물을 끓이는 게 온도가 가장 빨리 올라가겠다. 효율적이겠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 철보다 더 높아요. 그 비율이 크니까 알루미늄 냄비에다가 하는 게 온도가 제일 늦게 들어가겠네? 그 다음 옆에 모래, 물, 콩기름, 에틸알코올이 있는데 와 보세요. 물이 1이에요. 얘네 금속들보다도 높고요. 식용유보다 높고 에틸알코올 모래보다도 크죠. 그래서 물이 비열이 다른 물질에 비해서 되게 큰 편이에요. 물의 온도 변화가 그렇게 급격하게 확 올라갔다 급격하게 확 내려갔다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초등 과정에서 해류풍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요걸 선생님이 낮에 것만 한번 비교해 볼게. 자, 육지야.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다야. 물이 있는데 낮에 해가 쨍쨍쨍쨍 내리지. 그럼 받는 열의 양은 어떨까? 똑같겠지. 태양빛이. 그지? 그런데 여기가 지금 비열이 높다 보니 이 모래 육지 위에 있는 그 공기들이 이 영향으로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위로 붕 대류 현상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물보다 똑같은 열을 받았는데 물보다 모래가 비열이 작으니까 온도 변화 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공기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 위에 있는 공기보다 온도가 더 빨리 올라가. 그럼 위로 붕 떠요. 그럼 이제 여기 수평 구조에서 보면 여기 있는 공기가 위로 막 올라갔어요. 공기 별로 없네. 여기는 그냥 물 위에 공기 많네. 차가운 공기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이렇게 지면에 대해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걸 바람이라 그래. 그럼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으니 뭐야? 해풍. 자, 이것도 물과 모래의 비열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었다. 이런 거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지? 그래서 바다에 둘러싸인 지역은 내륙에 있는 지역보다 겨울에 바다 물 많잖아. 영향 때문에 온도 변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물에 의한 현상, 선생님 얘기한 거 여기 나왔다. 바다. 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냉각수나 찜질팩에 물 이용하는 것도 비열이, 물이 큰 편이라, 뜨거운 물 이렇게 집어넣으면 빨리 식지 않고 찬물 집어넣으면 빨리 데워지지 않으니까 냉각팩이나 온팩 이런 데 쓰기 좋다는 거지. 그 다음 거기 그림에 봐봐. 사진이네. 무쇠솥과 돌솥 있어. 자, 무쇠솥은 돌솥보다 어때? 빨리 가열돼. 돌솥은 천천히 가열되지만 오랫동안 유지돼. 그 밑에 그것도 냄비하고 뚝배기도 어때? 냄비 빨리빨리 척척척척 가열돼요. 비열이 작아서요. 그런데 뚝배기는 비열이 커요. 대신 천천히 가열돼. 하지만 열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천천히 식으니까 식탁 위에서 뜨끈뜨끈하게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돌솥이나 뚝배기에다가 요리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온돌도 뭐예요? 온돌.
돌을 진짜 따뜻하게 만들어서 밤에 이제 자기 전에 뜨끈뜨끈뜨끈하게 가열해 놓으면 다음날 새벽까지 그 온도를 천천히 낮게 만드니까 잘 때 갑자기 훅 추워지지 않고, 그지? 따뜻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 진짜로 여러분 옛날 집은요, 방 바닥 밑에 돌이 큼직큼직한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지으면 아파트 높게 지을 수 있겠어요? 무너지겠죠. 다른 방법으로 온돌의 그 효과는 유지합니다. 나중에 우리 그거 화학 시간에랑 또 한번 나올 거니까 배워봅시다. 그거는. 자, 학습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1번에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뭐라고요? 비열이라고요. 그죠? 2번이요. 비열의 단위 뭐라고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질량의 두 물질에 같은 양의 열을 가하면 비열이 큰 물질이 비열이 작은 물질에 비해 온도 변화가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 어떻다? 작다. 그지? 다음 4번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그렇게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이제 열팽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열팽창. 아까 선생님이 대류하면서 요 얘기 했다. 대류는 진짜 확확 차이가 나고 열팽창이 액체나 기체니까. 근데 이제 고체에서도 열팽창이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확확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지만 열팽창이 일어난다. 자, 열에 의해서 무엇 때문이냐? 열에 의해서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응? 열팽창. 자, 입자가 있어요. 열 에너지를 공급해 주겠어요. 자, 아까 소소하게 이렇게 둠칫둠칫 움직이던 녀석들이 열 에너지 공급받으니까 아싸 신난다. 오예. 자, 그러면서 많이 움직이니까 공간이 어떻게 될까? 넓어져. 이제 움직이는 영역 자체가 넓어진 거야, 얘들아. 하나, 둘, 셋, 넷다,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다, 하나 더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봐봐. 이 정도에서 부피를 차지하고 움직이던 입자가 똑같은 개수인데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부피가 늘어났어. 뭐라고 표현하니? 그래. 팽창했다라고 표현하지. 응?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럼 과정을 써볼게요. 자, 입자에 운동을 안 하고 있는 입자는 없다 그랬죠. 그죠? 아까 0K 때 빼고 근데 그것도 확실치는 않으니까 자, 입자는 운동하고 있어. 항상 둠칫둠칫 진동 뭐 이런 거 하고 있어. 여기에 자,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됩니다. 열이 공급이 되면 입자 운동의 정도가 어떻게 돼요? 그래요. 아까보다 활발해져요.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그죠? 멀어져요. 여기 지금 막 움직이면서 이제 멀어진 거야, 얘들아. 멀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체적인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러면 열에 의해서 부피가 커졌으니 뭐라고 써요? 네, 열팽창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열팽창은 어디에 다 나타나? 네, 고체일 때도 나타나고 액체일 때도 나타나고 기체일 때도 나타나요. 자, 고체일 때요, 선생님? 네, 고체일 때 나타나요. 자, 요거 제대로 그려줄게요. 얘가 뭐냐면요. 자, 전봇대 사이에 전깃줄이 있어요. 팽팽하게 안 만들어요. 겨울에요. 반대로. 팽창의 반대 뭐야? 수축이겠지. 겨울에 이거 반대는 열 내려가면 운동이 둔해지고 입자 사이가 가까워져서 부피 줄어드니까 자, 수축돼요. 수축돼요. 그럼 이제 팽팽하게 해놓으면 겨울에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툭 끊어질 수 있겠죠. 전봇대 폭 무너지거나.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놓으면 겨울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짧게 되고 여름에는 좀 더 이렇게 늘어나겠죠. 전깃줄. 그 다음에 기차 지나다니는데 이제 레일을 철로 깔아요. 철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철 덩어리인데 요 사이를 이렇게 띄워놔요. 왜요? 여름에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렇게 되면 탈선하면 어떡해요? 안 되니까 이렇게 띄워놔야 요 사이에 딱 그 우글우글 이렇게 구불구불 안 되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나갈 때 덜컹 덜컹 소리 나는 게 저 틈새를 지나가느라고 덜컹 덜컹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육교 같은 데인데요. 자, 여기 이제 계단 올라갔어요. 그리고 계단 내려갈 때요. 그러면 이제 길면은 중간중간에도 있는데, 여기 시작점이나 이렇게 요때 보면, 이렇게 모양은 가지각색인 것 같아요. 뭐 동그랗게 해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철로, 철, 공간이 띄워져 있어요. 이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왜 띄워져 있냐면, 이런 열팽창 때문에요. 다리가 여름에 딱 맞게 해놓으면은, 공간 없이 해놓으면, 이렇게 휘어지면 어떡해. 그지? 그래서 열팽창 이제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에어컨이나 아니면은 전기 주전자, 물 끓이는 거, 전기 밥솥, 또는 뭐 난방기 이런 거 온도 맞춰놓으면 자동으로 탕탕탕 조절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불 나면은 막 소리 나가지고 불이 났어요 알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재 경보기 이런 거 있죠. 안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자, 요거 아까 금속마다 뭐가 다르다 그랬잖아, 얘들아. 비열 달라. 물질마다 비열이 다르거든. 그래서 자, 요게 지금 A라는 금속이랑 B라는 금속이랑 두 개를 이렇게 붙였어. 붙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자, 여기 이제 요 한쪽이 이렇게 가열이 돼. 가열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극단적으로 그려줘야지. 요렇게. 자, 뭐냐? 누가 더 많이 늘어났니, 얘들아? 누가 더 많이 늘어났어? 네. B가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비열이 다름으로 인해서 열팽창 정도도 다른 거야. 그럼 여기 아까 스위치가 있었다고 치자. 이건 이제 화재 경보기라고 쳐. 그럼 과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아까는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닿았어. 그럼 전기 통해 갖고 삐! 막 이렇게 소리가 나거나, 안내 방송이 나오거나 그러겠지. 또는 뭐 전기 주전자야. 자, 처음에 이제 스위치 탁, 여기가 스위치야. 전기 주전자는. 스위치가 탁 여기 있었어. 그래서 부글부글부글 가열이 되는데, 가열되고 나서, 이건 전기 주전자 얘들아. 가열되고 나서 이거 위로 탁 올라갔어. 그러면 스위치 떨어졌지. 그럼 자동으로 끓던 게 탁 멈추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러냐? 두 가지 금속의 비열이 다른 걸 이용해서 붙여서 만든 바이메타. 이것도 종류에 따라,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른 걸 이용해서 만든 스위치. 이런 거 이용할 수 있어요. 아까 온도계 있죠? 쌤이 설명한 온도계 개념도 이 열팽창 가지고 이용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물질마다 또는 상태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른데, 팽창 많이 하는 거는 있지. 수축할 때도 많이 해. 그럼 이제 A라는 물질이 이렇다. 그럼 이제 B라는 물질은 같은 온도 같이 가열되는데 수축이 조금 되면, 아니죠, 팽창이 조금 되면 수축도 조금 돼. 그럼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아까 그 콩기름이었다면 이거는 물 같은 거겠다. 그치? 아까 금속 중에서 뭐 구리, 알루미늄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정도도 비열 가지고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194페이지, 195페이지 정리해 봅시다. 자, 열팽창이란 온도에 따라 물체의 길이,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자, 양가로 1번에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 입자 운동 활발, 옆에 입자 사이 거리 멀어진다. 밑에 물체의 부피 커진다. 네, 전체 밑줄 이렇게 탁탁 순서대로 치시고요. 별 5개요. 반대면 둔해지고 가까워지고 부피 줄어든다. 작아진다. 되죠? 자, 고체와 액체 열팽창 정도 당연히 다르겠죠. 물질에 따라도 다르고요. 상태에 따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물질이라도요. 자, 고체 열팽창의 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뭐 유리 늘어나는 길이 똑같이 이제 했을 때 9mm가 늘어나고, 강철은 11mm가 늘어나고, 그지? 이런 거 이제 서로 비슷비슷한 것들끼리 이제 이런 거 따져가지고 써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짓잖아. 안에다가 철근으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그리고 그 사이를 콘크리트라는 걸로 이렇게 메꿔가지고 이렇게 벽 만들고 바닥 만들고 하잖아. 그치? 근데 철근이랑 콘크리트랑 열팽창 비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그럼 막 이제 그거 같은 거야, 얘들아.
그 뭐니 초록색 그 이렇게 화나면 이렇게 커지는 헐크처럼 바깥에 옷 입혀놓고 안에 철근 콘크리트가 팽창률이 너무 커지면 옷이 어떻게 됐어? 그 사람 다 찢어지잖아.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다 뿌부 이렇게 돼가지고 건물 다 무너진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같이 집을 지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는 서로 열 팽창률이 비슷해서 같이 늘어났다 같이 줄어드니까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여름에 우리 집이 커졌어. 겨울에 우리 집이 작아졌어. 그 정도로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서로 두 개는 어쨌든 같아야 된다. 그리고 옆에 그 보기 중에 195페이지에 봐봐. 그 사진에 충치 치료할 때 치아 충전제로 뭐 금 같은 걸 써. 그럼 치아랑 금도 열 팽창률이 비슷해야죠. 그죠? 우리 뜨거운 거 먹고 차가운 거 먹을 때 팽창하고 수축하는데 크기가 다르면 입 빠직 부서지고 안에 있는 금 쏙 빠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자, 그 다음 옆에 여기 얘들아 여기 선생님 바이메탈 설명한 거 여기 있고요. 여기 옆에도 설명 있어요. 보시고요. 요 고리 있죠. 제발 요거 할 때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자, 가장 기본. 자, 금속 고리야. 더 크게 그려줘야지.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그 빈 공간에다가 정리 좀 해봐 얘들아. 자, 이 금속 고리야. 자, 얘를 가열해, 가열. 요거 이제 가열 안 할 때 입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응? 이제, 자, 가열. 가열하면 어떻게 된다고? 열팽창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나 그리려 했더니 너네가 이렇게 된다고. 찾아. 절대로 아니에요. 보세요. 이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야 되잖아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응? 늘어나야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왜 안쪽으로 들어가 얘들아? 이렇게 돼야지. 자, 만약에 안쪽으로 들어간 거 따져봐. 안쪽으로 들어간 거.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됐어? 겹쳐지잖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글우글 이렇게 막 이렇게 되겠지. 공간이 모자라니까. 그치? 응? 요건 냉각했을 때고요. 안쪽만 그릴게요. 당연히 여기도 줄어들겠죠, 그죠? 응? 자, 요거는 냉각했을 때. 자, 요거 제발 거기 옆에다가 아니면 195페이지 위에다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열팽창 이용한 예, 여기 뭐 꽉 낀 금속 뚜껑, 잼통이나 이런 거 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금속을 가열하면 조금 커지니까 뿅 따기 쉽겠죠? 뭐 이런 거. 자, 학습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1번에 온도에 따라 물체의 길이와 부피가 변하는 현상 뭐라고요? 열팽창이요. 자, 2번 고체와 액체는 물질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뭐가 뭐보다 액체가 고체보다 열팽창 정도가 크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 활발해져. 그지? 활발해져. 입자 사이 거리 어떻게 돼? 멀어져. 자, 4번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였어. 그래서 만든 걸 바이메탈. 자, 요게 바이가 두 개라는 뜻이야, 얘들아. 바이사이클. 바퀴가 두 개여갖고 바이사이클이잖아. 그치? 그 의미로 여기서도 바이, 메탈, 금속 두 개를 붙였어. 열팽창 정도가 다른 걸. 조절 장치, 온도 조절 장치, 자동 제어 장치로 쓰입니다. 그쵸? 자,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선생님 뭐 어렵다 그랬는데 별로 안 어려운데?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 왜? 실제로 진짜 어려운 선생님은 산수 계산 문제라고 하고 싶은데 너네는 자꾸 수학이라고 우기더라. 그런 이제 문제풀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실제로 수업하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막 쭉쭉 풀어줄 수도 있는데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 비열, 비열, 질량과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그지? 그 다음에 비열과 온도 변화도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 다음에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다. 여기서 이 공식 외우면 뒤에 이제 약간 복잡한 문제들 나오기는 하는데 기본 개념 자체는 열평형 상태랑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은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 되겠죠. 그죠? 용어라든가 단위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열과 우리 생활에서 비열과 열팽창도요. 여기까지요.